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번에 그 산성 재개발 과정에서 정말 그 문명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대책 없는 강제철거가 2021년 12월 달에 조합 측으로부터 강행됐습니다. 이것은 문명국가의 수치입니다. 정말 그 OECD 국가 중에서 개발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유린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군사정권 때 만든 개발관련법에 의해 사업 시행처와 시공사 위주로 개발 논리에 맞춰서 강제 철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희 전체력은 지난 93년 이후에 대책 없는 강제 철거는 반인권적 행위라, 반인륜적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유엔이나 여러 기관에서 대책 없는 강제 철거는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기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2021년 12월 초에 자행된 산송동 재개발 강제 철거를 강력히 비판하고, 그때 당시에 약 25세대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정말 그전 같으면은 뭐 골리앗을 만들고 화염병을 만들고 막 싸우겠지만, 저희 전체력은 시민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개발을 반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개발을 하되 그 개발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법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도록 촉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유독 개발 과정에서 현금 청산자라든지 자영업자, 주거 세입자들은 삶의 터전이 짓밟히는 그런 참혹한 현실에 봉착됩니다. 이번 2021년도에 자행된 대책 없는 강제 철거로 산성 자영업자들과 세입자들은 죽을 수는 없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각오로 비록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지만 나와서, 어떤 분은 강원도로, 어떤 분은 경기도 성남 바깥으로 쫓겨나고, 또 다수의 회원들은 산송동 주변으로 비싼 임대료, 월세, 또 직장이라든지 이 엄청난 고통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민선 8기 지방선거 때 그나마 다행스럽게 민선 8기 신상진 시장님을 지지하면서 주도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얘기했어요. 인간이 짐승보다 낫게 살려면 최소한의 주거 공간은 정부가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성동 재개발 조합이 없다고 했던 그 임대 아파트를 성남시가 결단을 내려서 전체적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산성동뿐만 아니라 중앙동, 상경 이동에 주거권이 유린된 그 철거민을 위해서 13세대를 특별 공급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책 대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 생존권과 이분들이 생계대책 차원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러한 논의를 하려고 막 하던 참에 갑자기 있어서는 안 돼요. 보건 마피아의 전행, 다시 말하면 정책 대안이 뭐가 필요했냐? 돈만 많이 받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회원들을 강압적으로 서약서와 공증을 내서 조합장이랑 작당을 해가지고 정책 대안이 아닌 돈만 많이 받고 회원들을 적당히 나눠주면서 시민사회단체를 우롱하고, 또 경찰과 행정당국을 조롱하는 이따위 짓거리가 산송동에서 자행된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제가 2023년도 7월 달에 당시에 전임위원장의 부탁으로 성남시 재개발과에 가서 재개발 과장,
또 산성 강용득 조합장, 전임위원장 나 이렇게 4명이 간담회를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성남시에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주거세입자들의 삶의 터전이 유린되고 대책 없는 강제 철거를 종식돼야 된다. 이것은 산성동뿐만 아니라 성남 지역에서 모든 개발 지역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주거세입자들의 문제를 성남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차적으로 발생된 철거민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을 했어요. 그리고 10여일 동안 기회를 줬습니다. 성남시는 전격적으로 임대아파트가 특별 공급 대상자로 선정하겠다라고 정치적 자세를 보였어요. 그 자영업자 문제와 또 일정 정도의 현금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강용득 조합장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터무니없이 돈을 요구한다. 제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조합에서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위원장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대표는 좀 빠져달라, 전철업은 좀 빠져달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저는 지난 80년대 말부터 개발지역의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영업생존권, 재산권, 이거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 평생을 시민사회 운동을 해온 사람이에요. 도시화주택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돼야 되고, 개발로 인해서 내쫓기는 그러한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해온 사람인데, 아니 성남에서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는 성남에서 돈만 많이 받으면 된다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전체 여러분, 지역대책위원회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단체지 뭐 이렇게 명령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율적으로 지역대책위원회가 이렇게 협상하겠다, 그런 그 협상안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마 그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비밀로 한 것 같아요. 비밀로 하다가 회원들이 위원장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서약서, 그리고 공직을 내겠다,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하는 등등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우리 중앙에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그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왜 이게 바로 토건 마피아의 개발로 인해서 사람보다는 돈이다, 돈만 왕창받으면 된다 라는 걸로 판단을 내리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회원들이 작년 8월인가요? 주민대책위원회 총회를 열어서 그 전임위원장과 총무를 전격 제명하고 유영철 위원장 체제로 다시 대책위원회가 출발을 했어요. 바로 이 안을 지역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투쟁위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중앙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전체를 깃발을 꽂고 있는 유영철 위원장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하고 교육해 왔어요. 그런데 조합장이 새로운 유영철 위원장 체제와 협의를 하지 않고 희망 공언을 1년 동안 해온 거예요. 들어줄 듯 말 듯, 뭔가 줄 듯 말 듯, 이렇게 1년의 세월이 흘러왔어요. 지난 21년 12월 달에 대책 없는 강제 철거를 당하고 제가 신상진 시장님께 유감을 받아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선 8기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민이 발생 안 되도록, 우리 뭐 철거민을 뭐 만들거나 이런 단체가 아니라 철거민이 발생 안 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내려고 해요. 그러나 군사정권 때 만든 법이 바뀌지 않아서 발생되는 철거민들이 공권력이랑 싸우고 경찰이랑 싸우고, 그 전투경찰 경찰이 무슨 죄 졌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이게. 사회 갈등과 사회 대통합을 저해하는 그따위 개발 방식이 아니라 정말
개발지역의 모든 계층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그 한 분도 낙오되지 않도록 이런 개발을 우리 전철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돌발 사태가 일어났어요. 저희는 강용득 조합장도 제가 잘 알던 형님이에요. 지난 80년대 초반에 시의원 하실 때 제가 민주당의 과거에 당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 대책위원회가 뭘 요구하든지 저는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정책 대안만 만들어 주면은 우리는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유영철 위원장 체제를 무시하고 기껏 한다는 말이 니들 해볼 테만 해봐라. 법대로 해라.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라는 보고서를 지역대책위원회가 중앙에 하는 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뭔가? 뭐 때문에 조합장이 수주에 공사를 하는 조합장이 이 허약 주거약자들에게 갑질을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2021년 대책업들 강제 철거를 자행한 이 조합의 만행부터 들춰내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이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비가 오는 관계로 오늘 그 시대차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그 저희가 어제 그 기자분들이랑 여러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개발로 인해서 억울한 일이 없는 분들 사회 각계각층이 나서주고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본질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동을 했어요.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약식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제가 참석자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는 바람에 제 왼쪽으로 전철역 투쟁위원 두 분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투쟁위원들과 함께 정말 그 멀리서 오셨어요. 우리 전철역은 정말 그 재개발, 토지개발, 토지교육청이 이걸 나누지 않고 먼저 가입하는 순서대로 힘을 몰아주는 그런 시스템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합법적인 영역에서 힘을 몰아주는 그런데 아직도 선봉에 있어서 조만간 판결이 되겠지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본운동 우리 그 지역으로 말하면 대도참 우리 선배들이 와주셨습니다. 경례 박수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2020년 말부터 산성동에서 10년, 길게는 20, 30년, 짧게는 5년, 10년 사셨던 그런 주거세입자, 또 산성동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거나 이런 그 자영업을 하신 우리 동지들, 정말 그 강제철거 당하고도 굴하지 않고 본인들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 정말 그 행복 추구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위해서 정말 법을 지켜가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유영철 위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균 총무, 그 다음에 우리 그 동지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 같이 한번 쳐봅시다. 오늘 이게 약식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걸로 이 순서는 많은데 약 1시간 정도 진행할 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회자가 사실 그 산성 개발 때문에 성남에서 살 수가 없어요. 임대료가 워낙 비싸고 그래서 오는 관계가 시간상 늦어서 제가 오늘도 편의상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 오늘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걸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자님은 진짜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지금 아마 언론사에서 우리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기자님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은 우리 김남희 수경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남 산성 철거민 생계대책
수립하라 기도해줬네. 개발보다 사람이 머물러 성남시 수정구 산성 재개발지역이 개발되면서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이 필요한 철거민이 발생되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나라에서 주거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인간이 살던 곳에서 강제로 이주를 강요받았을 때는 겪는 고통은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현대 문명국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회적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12월 성남 산선동 재개발 사업지구에서 대책 없는 강제 철거민이 처형되었다. 현재 미흡한 개발 관련법으로 추진되는 개발은 무지하고 선량한 주민들의 주거 생존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철업은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성남 선성동에서 있었던 대책 없는 강제 철거의 분노와 더불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강제 철거를 용인하는 형태에 대해 깊은 좌절과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성남 삼성 철거민들은 소중한 주거권과 영업 생존권을 빼앗기고 그래도 죽을 수는 없다는 심정으로 삶의 터전을 무너지고 빼앗겼지만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산성 세입자 대책위원회 수수적 전철업과 함께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재개발 조합 측에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개발 관련법은 미흡하지만 전철업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책적 대안으로 주거권 차원에서 임대 아파트 특별 공급한 서울 성남시 신상진 시장에게 감사드리며 자영업자와 영업 생존권과 현실적인 보상을 말하는 과정에서 토건 마피아가 전향적으로 꾸며온 지역위원장들이 독선으로 전철업의 기절을 왜곡하고 무력화하는 활동과 지역대책위원회 회원들에게 서약서는 공증을 받아 정권을 위임받고 위임장의 협상권을 장악하여 조합장과 단판지어 돈으로 자신의 배를 채운 뒤 회원들을 형식적으로 일부만 주는 형태가 성남 산성동에서 유사하게 드러난 것에 전철업에 깊은 감사, 유감을 갖는다. 뒤늦게나마 회원들이 자각하여 이 같은 형태를 부인자들을 제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철업은 현실적이지 못한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으로 개발 주민들을 내쫓으려는 군사정권 시절의 시대착오적인 개발 추진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동산 정의운동을 하고 있다. 이제라도 현실적이지 못한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으로 개발 주민들을 내쫓으려는 군사정권 시절의 시대착오적인 개발 추진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여 부동산 정의운동을 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성개발조합은 성남시와 주거약자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 구성된 산성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영철과 함께 나서야 한다. 전철업은 개발을 반대하는 단체가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누구라도 재산과 주거권, 영업 생존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단체다. 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개발 조합과 무한투쟁이 아니라 개발 관련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달성되는 철거민에 대한 법의 미흡함을 인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적 대안으로 지역 철거민들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장을 하는 시민단체다. 오늘 성남시 수정경찰서 앞에서 주최하는 산성 철거민 대책 촉구 기자회견으로
산성 철거민들의 참혹한 삶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전처럼 산성 철거민들의 하루속히 대책이 수립이 되어 생업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다. 2024년 9월 12일 전국 전철협의회 중앙회 저희가 공식적으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조합 측과 성남시와 작년에 논의를 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째가 주거세입자들의 주거권, 임대아파트 문제였었고, 두 번째가 자영업자들의 영업생존권, 세 번째가 투쟁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비용, 또 생계대책, 이런 내용인데, 일단 임대아파트 문제는 1차적인 것이 종결이 됐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13세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전임 집행부가 이걸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와 우리 전철업 생각은 이게 널리 알려가지고 진짜 옮겨간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쪼물딱 하다가 제가 나중에 그 성남시랑 얘기해 보니까 그게 13세대가 특별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보니까 아마 수백 명의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들어갔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업생존권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나 조합 측에다가 이분들의 그 영업생존권 문제에 대해서 점진적인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 문제는 굉장히 민감해요. 저희는 시민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지역 대책위원회가 정책 대안이 아니라 돈으로 보상받겠다 그러면 기운을 끊습니다. 전철업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산성대책위원회가 저희가 돈 얘기할 때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중앙을 비난하고 또 저를 비난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유영철 위원장 체제에서도 이 돈 문제는 좀 심각하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고 강영국 조합장에게 압박을 가하는 이런 좀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밀실에서 터무니없이 요구해가지고 사바사바하는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아파트 문제는 일정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고 해결이 안 된 주거세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하지만 영업세입자 문제와 생계대책 차원의 현실적 보상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산성 유영철 위원장 대책위원회를 적극 지원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거 잠깐만 이렇게 오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 민주주의 국가, 문명 국가에서 집회할 시위는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요즘 위로 대란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집회할 시위를 별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는데, 만약에 강영국 조합장이 계속 외면하면 이제 수정경찰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집회를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시간에 비가 끝이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자회견에 관심을 가져주신 현장 취재해주신 기자님과 또 현장에 나오셨지만 이 기자회견에 관심을 가져주신 기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이게 중앙 주최로 하는 기자님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우리 회원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 산성 철거민 내속 수립하라 기자회견을 모두 박수를 치면서 마치겠습니다.